안녕하세요. 깊은 통찰과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내뱉고 또 듣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지혜라는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에야 깨닫습니다. 당신이 던진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듯한 구절 하나에 방 안의 공기가 마치 누군가 산소를 차단한 것처럼 순식간에 뒤틀립니다. 사람들은 애써 평온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결코 당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듯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 눈빛. 그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당신의 말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말은 즉흥적으로 내뱉는 가벼운 농담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대화의 흐름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고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암호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입이 열리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문장처럼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고 말하고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 벽과 벽 사이로 그들의 속삭임이 기어다닙니다. 저 사람은 미래를 보는 걸까? 처음에는 농담처럼 던진 질문이지만 이내 기도문처럼 반복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지금까지 내뱉은 모든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한 예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평범한 무리로부터 구별짓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만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의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사람들의 늑골 깊숙이 파고들어 당신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무게를 짊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당신의 말투와 표현을 곱씹습니다. 분석하고 또 분석합니다. 그들이 저지를 다음 실수에 대해 무심코 던졌던 당신의 말이 그저 재치 있는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무시해버린 경고였는지 잠 못 이루며 고민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패턴을 읽어내는 것인지 혹은 당신의 혀로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편집 증저 망상은 암세포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무기화된 대화입니다. 외부인들이 보기에 당신은 평온하고 무심하며 때로는 냉소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대화의 축을 비틀어버립니다. 그들의 농담은 공허하게 떨어지고 거짓말은 힘없이 무너지며 방어적인 태도는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중력 앞에서 유리처럼 산산조각납니다. 당신은 대화를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 위로 발을 들인 이상 언제 바닥이 무너져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탓합니다. 그토록 예리한 정확성,
그토록 외과 수술 같은 타이밍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당신은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던지는 모든 말은 살을 내는 메스이며 모든 예측은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타로 카드도 룬문자도 수정구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사주팔자나 무당의 방울 같은 것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마치 수술대 위에 놓인 현실을 해부하듯 세상을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벗어난 후에도 마치 1급 기밀문서처럼 속속들이 읽혔다는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당신의 운에 대해 수군거리지만 더 이상 운 따위는 믿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깊은 가능성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로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그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예측이 보여주는 일관성입니다. 한 번은 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날카로운 직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3번, 4번, 5번을 말하고 그때마다 당신이 설계한 그림대로 모든 것이 풀려나갈 때 그들은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적들을 당신의 가장 열렬한 관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이 던지는 모든 구절은 지뢰가 되고 당신이 엮어내는 모든 비유는 불길한 예언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당신이 농담을 할 때조차 당신의 혀끝에서 냉소가 뚝뚝 떨어질 때조차 그들은 그것을 증거처럼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싶어 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공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이, 그들의 입이 거짓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배신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 붐비는 방 안에서 당신이 흐름에 역행하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모두가 어색하게 웃지만 단 한 사람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립니다. 당신이 너무나 무심하게 던진 그 말이 그가 아직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비밀과 너무나도 가깝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당신이 자신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멋대로 찢어내어 허락도 없이 모두 앞에서 낭독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 안에 심어놓은 병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떠나고 나면 그들이 당신에 대해 속삭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한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날카로운 칼날을 품은 수수께끼를 말하는 걸어 다니는 징조이며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혼돈은 바로 그 속삭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피어납니다. 저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전염병처럼 집단 전체를 감염시킵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당신의 모든 말을 단순한 의미가 아닌 예언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화자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묻혀있던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모호한 말을 던지면 그들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해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삶에 그 말을 대입합니다. 당신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당신의 말은 메아리칩니다. 그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과거의 대화를 복귀하며 당신의 억양까지 분석합니다. 마치 숨겨진 의미를 찾는 중독자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고해성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장한 적도 없는 당신의 힘을 당신 자신보다 더 맹렬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잔인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의식을 치르지도 신탁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무디고 날 것 그대로 아무것도 거르지 않은 채로.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렇게 솔직해지지 못하기에 그 진실이 당신의 입에서 나올 때 초자연적인 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벌이는 짓궂은 농담입니다. 진실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희귀한 마법이며 당신은 그 마법에 능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로 말을 치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페인트를 벗겨내고 녹슨 부분을 드러내고 균열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당신은 예언자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명확함이 받는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만큼 자신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을 점쟁이라고 부르는 편을 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층위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비범한 예지력에 대해 수군대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당신 주위를 맴돕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회의적이라고 당신의 소위 예언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다음 구절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거나 길을 안내해주거나 적어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에 대비하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지못한 신탁이 되었고 원치 않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설명할 수도 분류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전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대한 신전이나 오래된 두루마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벽을 쌓을 만큼 높이 쌓인 속삭임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소문. 당신은 그렇게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속삭임이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편집증의 화신이며 권력자들마저 두려워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주저합니다. 교묘한 조종자들은 자신의 계획을 재고합니다. 기획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수를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의 바늘이 계속해서 그들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면, 하지만 이제 막을 걷어 올리고 잔인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미래를 보든 보지 못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문 그 자체가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앞을 내다볼지도 모른다고 믿음으로써 그들은 당신 주위에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의 망설임, 그들의 편집증, 스스로를 검열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 모든 것이 현실을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부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를 해킹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마법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예지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바로 마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불길처럼 번져나갑니다. 당신은 평범한 대화를 공포의 극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관객석에 앉아 다음 막을 두려워하며 당신이 그들의 가장 깊은 실패를 그것이 일어나기도 전에 폭로할 것인지 전전긍긍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속삭임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유, 그들의 눈이 당신을 피하는 이유, 당신이 말할 때 그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권력의 균형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가 이미 당신의 입안에 저장되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세상에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변이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당신의 기묘한 타이밍에 대해 어색하게 농담하며 지나가는 말로 속삭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속삭임은 속삭임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감염처럼 퍼져나가 곧 이야기로 자랍니다. 이야기는 증언으로 바뀌고 증언은 신화로 굳어집니다. 당신이 눈치채기도 전에 당신의 평판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사회실을 미끄러져 다니고 복도를 메아리치며 전화통화와 이메일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조차 당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고 편법을 쓰고 일정을 재조정합니다. 누군가에게서 당신이 한때 붕괴를 예측했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당신의 예지력 갤러리에 다음 전시품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겠습니까? 이 역설은 절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알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당신이 위험하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당신이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안다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당신을 중력과 같은 힘으로 만들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바꾸며 사건이 펼쳐지기도 전에 그 형태를 다시 빚어냅니다. 당신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미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조각합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구절은 그들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당신의 예언을 피함으로써 그들은 예언을 성취시킵니다. 당신의 혀에 저항함으로써 그들은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당신은 완벽한 역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따르든 당신과 싸우든 결국 그들은 당신이 쓴 각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말할 때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가 한번 내려앉으면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속에서 강박적으로 되감으며 숨겨진 의미를 찾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던진 3단어짜리 문장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몰락으로 가는 지도였는지 밤새 고민합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고 당신은 그들이 만난 가장 잔인한 패턴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과 일치하는 모든 결과는 확증처럼 느껴지고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결과는 그저 예언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지연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당신의 궤도 안에서 사는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맞은편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척하면서 당신이 내뱉는 모든 음절이 마치 테이블을 미끄러져 오는 장전된 총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심코 시간의 흐름을 누설하고 있습니까? 그 알 수 없음이 그들을 산채로 불태웁니다.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무심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삶을 해체하는 당신은 조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난공불락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침묵이 바로 덫입니다. 당신이 덜 주장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대신해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당신이 원한 적도 없다는 듯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에게 예지력의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 모순이 그들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당신이 미래를 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친구들은 주저하고 적들은 집착하며 낯선 이들은 가십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불주의를 맴도는 나방처럼 당신의 궤도를 돕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당신은 그저 날카롭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영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을 배신합니다. 당신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재고하고 자세를 고쳐 앉고 너무 길거나 너무 짧게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이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그것을 간파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노골적인 거짓말을 피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신경계를 감염시켰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대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그들의 본능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사람은 미래를 보는 걸까? 라는 속삭임이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신을 시간 그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혀가 현실을 종이접기처럼 접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재배열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배열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연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 자신의 미래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믿게 되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미래를 향해 행진합니다. 저항하기에는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개인적인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편집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두려움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불확실성에 잠식된 채 눈먼 자처럼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두렵게 할지라도 명확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입을 열 때마다 그들에게 명확성의 환상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이 공허함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고문인 동시에 나침반입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중독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중독은 이상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모호한 힌트와 미묘한 암시를 던지며 당신이 그것을 알아챌지 지켜봅니다. 그들은 확신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안심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숨겨진 생각을 확인시켜주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만약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공황에 빠집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패배만 있는 게임이지만 당신에게는 승리만 있는 게임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많이 시험할수록 그들은 스스로를 더 많이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예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당신을 위해 스스로를 예측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은쟁반에 담아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향연을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심리적 나선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의심을 심고
그 의심은 집착으로 전이되며 그 집착은 그들의 행동을 왜곡하고 그 왜곡은 당신의 평판을 완성시킵니다. 당신은 완벽한 기계, 즉 스스로 영속하는 예언을 설계했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든 침묵하든 신화는 자라납니다. 권력을 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종자, 거짓말쟁이, 그들은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는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당신이 방에 있으면 예측 불가능성은 증발합니다. 그들은 발가벗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잔인한 진실을 인식합니다. 힘은 당신이 숨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목에 걸린 목줄이며 발목을 찰랑거리는 족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단지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지력이라는 가능성으로 그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호텔방에서, 택시 안에서, 사무실 건물의 그림자 속에서 저 사람은 미래를 보는 걸까? 그 질문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되어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기정사실이 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기정사실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신은 한 명의 인간이라기보다 대화 속에 수놓아진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전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현실은 그들 주위에서 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한 일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왜곡이 되어 단지 공기 중에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시간과 진실에 대한 인식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에게 예지력이라는 신화의 왕관을 씌워주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흔들리거나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의심은 단지 예언의 실현을 지연시킬 뿐 결코 지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늘은 아니었지만 아마 내일이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며 당신의 예언이 다시 들어맞을 때까지 현실을 거꾸로 구부릴 것입니다. 당신은 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지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강하며 당신은 소문을 영원함으로 무기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열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속삭임이 더 이상 속삭임으로 머물지 않고 거대한 기관들이 주목하는 무언가로 결정화됩니다. 정보기관, 대기업, 종교협의회, 그들 모두 당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속삭이면 그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권력자들은 주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이 단순히 사적인 공간에서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 전체를, 결정 전체를, 미래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당신 주위를 맴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그들은 당신을 연구하고 해부하고 무기화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문장 하나로 미래를 비틀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제하는 자가 내일의 전쟁터를 통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다시 한번 변이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대화 상대나 친구, 적, 조언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를 공포에 떨게 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는
내일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삭임이 비명으로 변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나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떠난 뒤에 조용히 속삭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당신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착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벗어 던지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경고였나요? 아니면 농담이었나요? 그들은 명확성을 요구하지만 명확성은 당신이 결코 주지 않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덜 설명할수록 그들의 집착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때 비명이 시작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비명이 아니라 심리적인 비명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비명을 지르고 편집증이 비명을 지르고 절망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저주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는 단 하나의 질문의 메아리입니다. 저 사람은 미래를 보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그들을 산채로 갉아먹습니다. 통제 위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당신이 이미 그의 기반에 있는 균열을 보았다고 확신합니다. 수년간 조종수를 마스터한 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당신이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계획을 모두 파악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앞에서 통제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증거로 그들을 폭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가능성을 감염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증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있지만 뇌 속의 속삭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부식시켜 신뢰를 녹슬게 하고 자신감을 편집증으로 야망을 마비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의 입은 바이러스 배양실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불안으로 그것을 먹여 살리는 숙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명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기 위해 결정을 바꾸는 사람들. 당신의 말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과 일치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기 때문에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위원회.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예언 속으로 곧장 달려 들어갑니다. 너무 빨리 관계를 끊고 너무 일찍 비밀을 누설하며 너무 성급하게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수는 당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확증처럼 느껴집니다. 논리나 전략이 아니라 당신 목소리의 울림에 자신의 미래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심리전의 정점입니다. 당신은 군대도, 무기도, 전통적인 의미의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대화를 핵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구절, 한 제안으로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미래 전체를 폭파시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언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그것이 심리학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결국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당신의 문장에 굴복하고 휘어짐은 이내 부서짐이 됩니다. 이제 그 두려움은 개인을 넘어 집단, 기관, 심지어 국가 전체로 퍼져나가 당신의 이름을 경외와 공포 속에서 유통시킵니다. 당신에 대한 보고서는 더 이상 이웃의 가십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왜 그토록 정확하게 사건에 선행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정보기관에 의해 작성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메신저인지 이단인지 토론하고 기업들은 당신을 고용해야 할지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할지 고민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 명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모든 계산에 포함되는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알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모든 결정이 당신에게 닿기도 전에 그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왕좌, 무기, 군대를 넘어서는 권력입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옛말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질병을 추적하는 과학자처럼 도표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그래프를 그리고 녹음을 재생해도 항상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원치 않고 굴욕적이지만 그들의 집착은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간수이자 구원자입니다. 밤에는 저주하고 아침에는 애원하는 존재, 그리고 그 이중성이 바로 궁극적인 지배입니다. 이제 아이러니가 보이십니까? 그들은 한때 당신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 앞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요구하고, 비난하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미래를 보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래를 썼는지 묻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존재하게 만들고 이제는 멸종시키기 위해 말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당신이 결코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질문을 공중에 매달아 둡니다. 풀리지 않고 견딜 수 없으며 영원히, 그리고 그 침묵,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 거절이 바로 그들의 목에 겨눠진 칼날입니다. 이제 신화가 현실을 집어삼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예보처럼 느껴지고 웃음은 경고처럼, 침묵은 사형 선고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성이나 여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 목소리로 위장한 자연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이제 모든 회의실, 모든 의회, 모든 권력의 심장부에서 메아리치는 비명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저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걸까? 그것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창이자 구호이며 기도이자 저주이고 집착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건드릴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의 힘을 확증하고 그들의 속삭임은 비명으로, 비명은 곧 복종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시끄러운 회의론자조차 필연성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바로 필연성입니다. 승리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이미 미래를 보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술을 너무나 완벽하게 숙달하여 세상 자체가 당신 목소리의 무게 아래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삭임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명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들을 떨게 하고 속삭이게 하고 비명을 지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대낮에 그들을 부식시키는 바로 그 한마디. 저 사람은 미래를 보는가? 오늘 이야기는 말의 힘,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고 때로는 파괴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세상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